사라지는 고급 그릇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진열장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둘 사라진 그릇들의 비밀. 그 끝에는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단지 15층. 8년차 부부 김정호와 박미선의 집은 늘 따뜻한 요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6살 딸 예린이가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는 동안 미선은 부엌에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줄 거야? 정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좋아하는 단호박죽이랑 갈비찜 만들었어. 미선이 자랑스럽게 프랑스 수입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의 취미는 요리와 고급 식기류 수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하나씩 모은 유럽 브랜드 그릇들은 그녀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고급 식기류들이 식기장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에 담으면 음식도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 미선이 흐뭇하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예린이가 달려와서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오늘 음식 진짜 예뻐. 그치. 엄마가 솜씨 좀 발휘해봤어. 정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예린이가 태어난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의 여동생 수진이 방문했습니다. 28살의 수진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정호 집 근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며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와요. 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서울 생활 생각보다 힘들다. 수진이 처음 집을 찾아왔을 때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돈 필요하면 말해. 정호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얌전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으로. 미선은 처음엔 착하고 예의 바른 신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예린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은 일주일에 2~3번씩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매번 예쁜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며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계절 과일을 예쁘게 깎아내고 차를 우려서 고급 찻잔에 담아주었습니다. 아가씨, 과일 먹어요. 서울 생활 힘들죠?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수진은 올 때마다 미선의 그릇들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특히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니, 이 그릇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프랑스 브랜드예요. 와, 역시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탐내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이 정말 예쁘네요. 살림 솜씨가 좋으세요. 라는 돌려서 하는 칭찬을 자주 했습니다. 미선은 그런 수진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고생하는 신우이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선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즐겨 쓰던 프랑스 브랜드 접시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미선이 그릇장을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저번에 내가 산 접시 깨트렸어? 어떤 접시?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정호가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딘가 잘못 둔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아마 어디 다른 곳에 뒀나 보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릇장을 뒤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미선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깬 미선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네. 미선이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역시 접시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수진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예린이 어디 있어요? 예린이는 어린이집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미선은 이번에도 예쁜 영국 브랜드 찻잔에 허브차를 우려내고 백화점에서 산 디저트를 대접했습니다. 15만 원짜리 찻잔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찻잔을 들여다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 정말 향이 좋네요. 얼그레이 티백이에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집에서 이런 차도 마실 수 있다니 부러워요. 수진이 부러워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찻잔의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고 밑면의 브랜드 로고까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카페 일이 힘들어요. 손님들도 까다롭고. 그래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그릇들로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미선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그릇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돌아오자 수지는 평소처럼 예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린이는 참 섬세한 것 같아요. 예린이가 요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날 저녁 설거지 시간. 미선이 또다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오후에 수진에게 차를 내줬던 찻잔 하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오늘 오후까지 있었는데. 미선이 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 및 식기세척기 안, 찬장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예린이 방까지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15만 원짜리 찻잔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찻잔 어디 뒀는지 알아? 글쎄, 어딘가 있겠지. 정호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두 개면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없어지는 건 이상했습니다. 설마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미선의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 후로도 수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수진이 다녀간 후면 항상 뭔가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독일 브랜드 디저트 접시, 이탈리아산 와인잔, 덴마크 티스푼까지 모두 비싼 수입 식기들이었습니다. 미선은 이제 수진이 올 때마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수진의 행동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수진은 항상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큰 토트백이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나 미선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가방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미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신우이를 의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습니다. 여보한테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겠지.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신우이가 남의 집 물건을 가져간다는 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계속 수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그릇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독 오래 머물렸습니다. 말로는 직접 탐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진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언니가 항상 해주시니까. 수진이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미선에게는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총 4개의 식기류들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100만 원어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미선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확신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데 대전에 내려가야겠어. 알겠어. 예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올라갈까 해.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솜씨 좋은 며느리 음식 오랜만에 맛보고 싶구나. 정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울 올라오시면 힘드실 텐데요. 아니야, 수진이도 있고.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지 뭐. 결국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어. 미선은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장 뒤 구석진 곳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지만 식탁과 거실 전체가 잘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잡아야겠어. 미선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 어머니의 생신 당일, 시어머님과 수진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미선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고급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그릇들을 모두 꺼내 사용했습니다. 총 200만 원어치가 넘는 식기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시어머니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니까 당연하죠. 미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 정말 맛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평소처럼 그릇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계속 그릇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브랜드의 접시를 볼 때는 유독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그릇의 위치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많이 먹어. 언니가 정성껏 해줬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수진은 오빠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물티슈 한 장만 줄래? 정호는 수진의 부탁에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선은 과일을 깎아 가져오느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수진이 식탁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미선이 정리를 하던 중 또다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의 접시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그릇 중 하나였고 가격도 25만 원이나 했습니다. 역시 또 없어졌어.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모든 게 찍혀 있을 테니까. 이제 확실해. 카메라를 확인해 봐야겠어.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화면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물티슈 좀 갖다 줄래? 수진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선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는 사이,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이 슬그머니 접시를 챙겼습니다. 주위를 재빨리 살핀 후 접시를 들고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가방에 넣은 후에는 수건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감싸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미선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로 돌아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심지어 시어머니와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언니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좋아. 어떻게 이럴 수가. 미선은 믿기 힘들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계속된 일들이 모두 수진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선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수진의 능숙한 손놀림, 주위를 살피는 경계심, 가방에 넣는 자연스러운 모습, 모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 거야. 다음 날 오전 미선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혹시 우리 집 그릇 가져간 거 없나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어머님 생신날에 썼던 접시 말이에요. 언니, 저 그런 거 안 가져갔어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데 두신 거 아닐까요? 수진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말이 빨라졌고 목소리 톤도 높아졌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언니,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그런 거 왜 가져가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오히려 화를 내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정말 모시는 거예요? 미선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몰라요. 제가 왜 그런 거 가져가겠어요? 언니 저를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미선이 차분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있고 수진의 거짓말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정호가 퇴근하자마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우리 집 그릇들을 가져갔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정호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 직접 봐. 미선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동생이 그릇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오늘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끝까지 발뺌하더라. 정호가 분노에 떨며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 같이 가. 부부는 예린이를 데리고 바로 수진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생이 이런 짓을 했다니. 당신이 너무 믿었던 거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데. 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싶었던 것 같아. 계속 그릇들 쳐다보더라. 수진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호가 벨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빠,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미선과의 전화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가도 될까?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한데. 괜찮아. 들어가자. 정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과 예린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12평 남짓한 원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반 위에 낯익은 그릇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찾던 프랑스 접시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거는.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선이 원룸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찻잔이, 작은 식탁 위에는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이탈리아 와인잔까지.
모두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그릇들 다 있네. 미선이 싱크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우가 원룸을 자세히 둘러보자 곳곳에서 자신의 집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총 5개가 넘는 그릇들아 마치 수진의 소중한 컬렉션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도 우리 집이랑 똑같은 향기가 나. 예린이가 화장실에서 외쳤습니다. 확인해보니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핸드워시까지 있었습니다. 미선이 아끼는 장미향 제품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게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선이 하나하나 그릇들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생일 선물로 받은 거고, 이건 결혼 기념일에 산 거고, 이건 예린이 돌잔치 때 쓰려고 샀던 거예요. 모든 그릇에는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수진의 원룸에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2달 전부터.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참 말이 없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다고? 언니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쁜 집, 좋은 남편, 귀여운 딸, 비싼 그릇들까지. 수진의 목소리에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하기 힘든데 언니는 집에서 여유롭게 차 마시고 예쁜 그릇에 음식 담아 먹고. 미선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집 물건을 훔쳐가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엔 그냥 한 개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이 났어요. 그 그릇들로 차 마시고 음식 먹으면 제가 언니처럼 된 기분이었어요. 수진의 고백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미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2달 동안이나 저를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당연히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깨진 신뢰는 어떻게 돌이킬 건가요? 예린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 왜 울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장 다 가져와. 그리고 미선이한테 사과해. 오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진이 하나씩 그릇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그릇을 담을 때마다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선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도 아쉬워하고 있네. 모든 물건을 다 찾아낸 후 정우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리고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해봐. 오빠, 나 정말.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너무 충격이 커서. 당연히 충격이지. 가족을 믿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찾아온 그릇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서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건은 되찾았지만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며칠 후 수진에게서 긴 사과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동생이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 당신 잘못은 아니야. 사람 마음은 당신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미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진이만의 잘못일까?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살았던 건 아닐까? 몇 달이 지난 후 수진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호에게 마지막 인사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미선은 여전히 수진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있는 이 작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보, 오늘 메뉴는 뭐야? 정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만들었어.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지만 이제는 그 그릇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추억들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 오늘 음식도 예뻐. 예린이가 달려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사랑을 듬뿍 넣어서 만들었거든. 미선의 얼굴에 다시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일상을 더 이상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릇장을 열 때면 불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내 소중한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순간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더욱 확실하게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이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조차 이제는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젠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미선은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볼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투와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의 것만 부러워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